사는 다문화 가족들의 영상을 통해 이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소개하는 랜선 다문화 가족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즈베키스탄으로 가볼 텐데요. 먼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네, 스튜디오에 딜로자 씨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딜로자라고 합니다. 지금 한국에 들어오는 게 13년째고요. 대한민국에서 내 아기를 키우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정유진 씨 연결해 봅니다. 유진 씨 안녕하세요. 아살라말레이쿰. Uzbek Life 러비아. 정유진입니다. 네, 오늘도 두 분이 함께 해주시는데요. 우선 얼마 전에 셋째를 출산하셨는데 순산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고 보니 이제 아내분께서 바로 회복을 하셔서 오늘 함께 해주시는 모습이 인상 깊은데요. 오늘 마침 또 유진 씨가 소개해 주실 영상이 바로 이 셋째 낳는 과정이거든요. 네. 영상을 통해 유진 씨가 준비한 내용 먼저 보시죠. 병실은 저희가 이제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즈벡 병원 자체가 한국처럼 이제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잠깐 밖에서 봤고 아마 지금쯤 이제 수술실 들어간 것 같아요. 좀 이따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울고 있어요. 아이고. 아기 낳았어요, 여러분. 지금 수술에서 나왔어요. 공주님을 낳으셨군요. 예쁘네요. ربيع سعادة حاضر تحطيهم بلبن كده لحطنا حاضر انا وتصحين شفتلك انا اختار 내일 다시 오자 얘들아. 알았지? 좀 러비아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아프긴 한데 이제 좀 걸어가기도 하고 화장실도 가고 소변도 보고 할 일 다 해. 아내분 혼자서 병실에 있는 모습이네요. 병원 진짜 그랬습니다. 아, 미역국을 아, 먹네요. 미역국을 드시네요. 우즈베키스탄에서. 네. 네, 나중에 영상으로나 이 모습을 접하셨을 텐데, 정말 좀 마음이 짠할 것 같습니다. 옆에서 같이 먹여주고 이러면 좋았을 텐데. 네, 맞습니다. 아빠랑 첫 만남. 오, 드디어 만나다 볼 보니. 수가 없어서 이렇게. 아이고, 마치 로미오와 줄리엣 같이. 아이고 이렇게밖에 못 보네. 언제 태어나? 병원 생활 괜찮아? 밥은 괜찮아? 아이고. 아니 뭐야 보지도 못하게 하고 진짜 짜증나네. 그치. 아니, 병원 밥 저렇게밖에 맛있었지, 얼굴을 한국에? 볼 수 없다는 한국 게. 병원 밥이 맛있지? 이 병원은, 저기 아니야? 크게. 이 병원은 들어갈 수가 없나 봐요. 네, 그런가 남편이. 봐요. 그런데 세상에. 병원마다 달라요. 싫어. 한국말은 쑥스러우신가 봐요. 정말 축제 현장 같은 느낌이었어요. 네네네. 하루가 너무 바빴어요. 아기가 출산되면 준비했고. 네, 많은 사람들 축복하고 가는 것도 축제예요. 나가는 것도. 아빠 보여줘요 근데 아니 조금만 이거 보여줘요 서춘 이리 와봤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여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아기를 출산하면 부모님 집에 가서 몸조리. 네. 네. 우선 네. 유진 씨 영상 잘 봤습니다. 좀 보면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옆에 로비아 씨는 지금 건강하신 거죠? 네, 아주 건강합니다. 네, 아기는 어떤가요? 아, 뭐 우량아로 태어나서 그런지 뭐 잘 먹고 잘 자고 아주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이번 영상에서 아무래도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이제 유진 씨가 혹은 로비아 씨 가족분들이 로비아 씨를 직접 만날 수 없었다는 점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뭐 우즈베키스탄의 문화인지 혹은 뭐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런 건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우즈벡의 이제 병원 시스템은 이제 코로나와 관계없이 네.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이제 병원 문화거든요. 산부인과뿐 아니라 네. 일반 병실도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병원 시스템은 딜로자 씨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일반 사설병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면회가 되는 곳도 있다곤 해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출입을 통제하는 시스템이죠. 그러면은 보호자가 병실에 같이 들어가서 좀 간호해주는 뭐 이런 게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보호자 이런 개념이 없죠. 이곳에는요. 그래서 많이 답답해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맞습니다. 딜로자 씨는 한국에서 출산을 하신 거죠? 저는 한국에서 출산했고요. 네. 우즈베키스탄은 이제 병원마다 달라요. 이제 아기를 출산하는 가정에 남편이나 시어머니는 들어올 수 있는 병원도 또 있지만 있고. 윤진 씨처럼 네. 문화적인 네. 이제 종교적인 이식도 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요 산부인과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안타깝게도 네, 유진 네. 씨 남편분이 네, 많이 아쉬워하시는 네, 네, 모습을 네. 봤는데요. 딜로자 씨는 그럼 한국에서 출산하셨으니까 뭐 가족이 못 만나거나 뭐 그런 어려움은 없었겠지만 낯선 땅에서 출산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떠셨나요? 아무래도 첫 아기이다 보니까 저도 엄마가 처음이잖아요. 그래도 많이 불안했고 네. 이제 남편이 옆에 있어도 친정 엄마가 계셨으면 좋다는 생각도 듣고 여기서 발전되고 병원 시설도 좋지만 그래도 좀 마음속에서는 여기 응원을 좀 원했고 좀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아무래도 첫 네, 아이이다가 보니까요. 모든 게 새롭잖아요. 네네. 네. 네. 로비아 씨는 보니까 병실에서 혼자 미역국을 드시던데 저는 좀 신기한 게 로비아 씨는 한국에서 태어난 분은 아니지만 남편분과 한국말을 하시고 또 뭐 사랑한다는 말도 한국말로 듣고 싶어 하시고 미역국도 드시고 한국적인 부분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너무 좋아요. 그곳에서 맛보는 미역국은 어땠나요? 맛있었어요. 너무. 한국 생각하면서 많이 먹었어요. 그러셨구나. 이렇게 한국에서는 아이를 낳으면 이제 뭐 튼튼해지라고 건강해지라고 미역국을 먹는데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이렇게 출산 후에 먹는 음식이 있나요? 예. 우즈벡에도 이제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산모가 출산 후 먹는 이제 아탈라라는 음식이 있어요. 네. 양의 비계와 밀가루, 양파 등의 재료로 만드는 음식인데 이게 양의 비계 때문에 그런지 이제 호불호가 많이 심하게 갈리는 음식이라 아내는 이 음식을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힘들어요. 그래서 미역국으로 그래서 대체하셨군요. 예, 맞습니다. 네네. 그럼 반대로 딜로자 씨는 방금 유진 씨가 말씀하신 그 음식 네네네. 드셔보신 적 있나요? 먹어본 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 출산하고 나서는 그 호르다라는 야채 숲 같은 것도 많이 먹습니다. 네. 이제 여기 한 달, 두 달까지는 기름질 음식을 피해야 되지만 기후가 건조한 기후이다 보니까 우즈베키스탄은 네. 좀 그래도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아탈라라는 음식을 꼭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도 싫어하지만 네. 여기 한국에 있을 때도 먹었습니다. 네네네. 그냥
어떻게 만들어서 드셨어요? 제가 직접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네. 집에 왔을 때. 아무래도 친정 엄마가 멀리 있다 네. 보니까 아이를 낳은 후에도 내가 직접 산후조리에 필요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게 좀 네.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여튼 건강을 위해서 그래도 챙겨 드셨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딜로자 씨 같은 경우에는 다 한국에서 아이를 출산하셨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우즈베키스탄의 그 산후조리 문화는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없습니다. 네. 우즈베키스탄은 지금 아마 산후조리원이라는 말씀을 들으면 뭔지도 모를 것 같아요. 우리는 산후조리원은 엄마 집에서 네. 하는 경우가 많아요. 고대 때부터 네. 지금 현재까지 봉습이 방식이 있어요. 네. 여기 40일까지는 아기가 태어나고 40일까지는 안 추운 기온에서 피해야 되고, 그리고 40일까지는 밖에 이제 안 나가는 게 좋다는 그런 무슬림적인 전통적인 이식들이 아직 있어요. 아, 그렇군요. 우즈베키스탄에서. 네네. 네. 그러면은 지금 유진 씨네도 뭐 비슷한 상황일까요? 어떠신가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제 똑같은 이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아직 40일이 안 된 상황이라서 지금 아기가 이제 바깥 출입은 지금 엄격하게 좀 금하고 있고요. 네. 그냥 뭐 한 달 정도 지나면 그냥 마당 정도는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한국 같은 예. 경우에도 뭐 예전에 지금은 이제 많이 안 하지만 예전에는 집에 뭐 3주 동안 금줄을 치고 외부인의 네. 출입을 제한했던 그런 풍습이 있는데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바뀌지만 이제 우즈베키스탄의 출산 문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여전히 그 풍습을 지키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간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미싱적인 의식이 강해요.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여기서 100일도 아직 100일까지 이제 미싱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아기 건강을 위해서 네. 이제 그런 봉습을 아직까지 하고 있고요. 네, 그렇군요. 네. 아니, 그 아기가 이제 집에 오니까요, 식구들이 이렇게 둘러싸여서 뭐 막 사탕도 뿌리고 이런 모습이 보였는데 그것도 뭔지 궁금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뭐 특별히 이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해온 풍습이거든요. 우즈벡에서. 네. 이제 산모가 태어나고 집에 들어올 때 사탕을 뿌려주는데 네. 이때 그 주위에 출산 경험이 없는 새댁이 있을 때는 자기의 순산을 빌며 이 사탕을 얻어가기도 해요. 아. 그런 이제 풍습이 있는 거죠. 오, 재밌는 풍습이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진 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셋째가 딸인데요. 사실 예, 예. 한국도 역시나 예전에 비하면 지금은 덜 하지만 그 남아를 선호하는 사상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즈베키스탄은 그렇죠.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우즈벡도 이제 우리나라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우즈벡에도 이제 남아 선호 사상이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물론 지방에는 이런 문화가 아직 남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수도 타슈켄트에서는 많이 없어진 듯해요. 오히려 어떤 집에서는 이제 아들은 찬밥이고 딸만 이뻐하는 집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정도거든요. 아, 그렇죠. 요즘은 좀 많이 변했다라고 네. 볼 수 있겠네요. 예, 우즈벡도 많이 변했습니다. 네. 혹시 딜로자 씨도 우즈베키스탄의 그런 사상이 많이 변했구나 느끼시나요? 요즘 들어 좀 바뀌는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한 집에서는 아들이라는 욕심이 있는 집안이 많습니다. 아직까지도요. 그럼 아직까지는 네네네. 뭐 왜냐면- 가족에 네네네. 따라서 가족의 성향에 따라서 좀 그런 성향이 남아 있기도 이제 한가 봐요. 네네. 여자는 이제 시집가면 그 사람 시댁 식구가 되어가지만 이제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이제 그 가족 대를 네. 이어간다는 그런 인식이 아직 없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한국과 네. 굉장히 비슷하네요. 네. 자, 오늘은 이렇게 새로운 식구를 맞이한 유진 씨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뭐 우즈베키스탄의 출산 문화까지 살펴볼 수 있는 재미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유진 씨 그리고 로비아 씨 앞으로 계속 바빠지실 텐데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신 딜로자 씨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